기본 모드를 장착하기를 여기 있는 건 다 범상치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저 강아지 두 마리 너무 예쁘지? 제프 쿤스 작품이야. 최병소 작가님 작품들 여기 시리즈별로 이렇게 다 있는데 안녕하세요 미미님들. 오늘은 조금 귀한 구경을 왔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데 컬렉터의 집을 가보려고 오늘 작정하고 출동을 했습니다. 컬렉터 김진영 씨를 그분의 작품들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는 그런 데인데 일단 들어가면 아 컬렉터의 집은 이렇구나. 가구에서부터 작품까지 그리고 배치까지 아 이런 게 컬렉터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너무 화려하고 비싼 작품만을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저 돈이 없는데 하시지 말고 이분의 컬렉션 철학을 조금 같이 나눠 가지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이분은 가격이나 명성을 보고 작가를 택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철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치의 재발견,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에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거나 두 번째, 일에 영감을 주거나 김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관련한 IT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 영감을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전통의 전복.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원래의 가치를 뒤집었을 때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치가 2배가 되는 전통의 전복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작품 수집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품과 함께 가구 배치까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여기서부터 작품이 시작되는데 저기 신발 보이지? 저 신발 기억나요? 안 나요? 김 PD? 국기갤러리 김홍석 선생님 작품. 여기서부터 이제 작품이 시작됩니다. 사실 나는 김진영 컬렉터님 사실 직접 뵌 적은 없는데 그분이 아마 저런 외모를 가지시지 않으셨을까? 서동욱 작가의 작품인데 집 앞에서부터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신발을 벗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작품을 보러 왔기 때문에 덧신을 신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덧신이 있고 새 덧신, 신어서 버린 덧신. 기본 모드를 장착하기를 여기 있는 건 다 범상치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부터 범상치 않겠냐. 이거 난 여기 딱 들어온 순간 이게 제일 탐나는데 가변 벽이잖아. 어머 공간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꽉 막힌 벽으로 꽉 막으면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병풍 같은 걸 썼는데 요거는 이제 샬롯 페리앙이라는 프랑스 가구 디자이너고 이거는 아마 1930년대 어머 우리 컬렉터 식구들인가 봐. 1930년대 빈티지 가구인데 가림막 대신으로 쓸 수 있고 곡선형으로도 배치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샬롯 페리앙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동양 철학과 동양 사상의 그 비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뽕뽕 구멍 뚫린 이런 가구를 만드는 거야. 여기서부터 느낌이 다르지 않아? 안 보이는 사람은 가벽 하나로도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큰일 나지. 카페트부터도 좀 남다른데 여기 거실에서는 여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텔레비 보고 휴대폰만 하면 안 되겠지? 체스가 놓여 있고요. 저기 강아지 두 마리 너무 예쁘지? 제프 쿤스 작품이야. 제프 쿤스 작품이고 이거는 알렉산더 칼더의 모빌인가요? 아유 그래 우리 저기 뭐지 서당계 3년이더니 우리 김 PD가 칼더의 작품도 척 보면 척 알고 대형 설치 작품들은 워낙에 실내에 두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소형으로 만든 모빌 작품들을 이렇게 두거든요. 예쁘지? 이 가구도 이 범상치 않은 가구. 빈티지 가구에서 공간의 어우러짐 속에 어떤 작품들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일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아까 봤던 문 앞에서 봤던 서동욱 작가님 말 그대로 그림 진짜 잘 그리는 작가. 화가한테 그림 잘 그린다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여기는 노충현 작가님 지금 되게 중요한 화가 페인터인 노충현 작가님의 특징은 정말 저런 쓸쓸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묘하게 잘 그리지. 작품 제목이 붉은 거미래. 어디서든 볼 수 있을 법한 조금 버려진 그런 공간이지만 그 붉은색의 이런 구조가 마치 루스 부르주아의 거미처럼 느껴지셨나 봐.
이런 것도 사실 빈티지로 구입해두면 좋은 컬렉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칼더의 모빌이 놓여있는 이 책상도 움직이는 가구여서 탐난다. 이런 건 이제 1930, 40년대 한참 디자인이 크게 이렇게 떠오르던 시기에 만든 빈티지 가구라서 이런 건 돈 주고도 못 사. 그래서 컬렉터로서 일찍 안목을 가지고 있는 컬렉터가 일찍 이렇게 차지하면 되지. 요것도. 이 조명이 자기야 미용실에 미용실 파마할 때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태의 이런 조 콜롬보 작품인데 그 작가 여기 있네. 도록도 있네. 이렇게 컬렉터들의 집에 가면 이런 도록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작품을 가지게 되면 그 작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그 작가가 또 다른 작품이 뭐가 있나, 예전엔 어떤 작업을 했나 살펴보기 위해서 도록이 있습니다. 서동욱 작가님의 도록도 있습니다. 이 소금빵 같은 건 소금빵, 소금빵으로만 보여? 구름! 검은 구름. 로버트 테리엔의 작품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김진영 선생님이 일상의 재발견, 평범한 걸 다시 보게 만드는 작품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구름은 보통 흰 구름이잖아. 그리고 구름은 가볍지? 근데 이거는 검고 묵직한 구름. 아무도 없네. 와, 오. 이 방이 김진영 선생님의 침실인데 오시는 거 아니야? 이 방 책을 아무 때나 두면 안 돼. 여기서부터 뭔가 달라. 이건 매거진 트리라고 일종의 책장인데 나무처럼 이렇게 생기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나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책을 도록을 두고 예쁜 책은 예쁜 책장에. 침대가 진짜 예쁘다. 오스발도 볼사니 이탈리아 작가인데 너무 멋있지 않아 지금? 이거 자체가 너무 예쁘다. 딱 보면은 카페트가 은은한 색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가구는 좀 화려하고 사실 이것도 되게 화려한 편인데 옆에 둔 이 사이드 테이블은 또 되게 단정하고 이런 거는 아르데코 스타일이라고 해서 장식성이 강조된 이탈리아의 그 가구 한참 유행했던 게 1930년대 무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가구들이 1920년대에서 40년대까지 우리가 지금 클래식한 가구라고 생각하는 예쁘고 멋진 가구들이 한참 태동하던 바로 그 시기에 빈티지 가구들을 주로 보여주는데 얘는 좀 화려한 가구인데 이런 거는 이제 바우하우스 풍의 그러니까 기능성을 좀 더 중시하고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별거 없잖아 사실. 손잡이에 프레임에 이렇게 나무만 있는데도 완결된. 그러면서 조명도 잘 봐. 여기 조명도 쌍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오래된 조명이 쌍으로 되어 있고 너무 안정감 있다. 사이 좋으신가 봐. 여기는 아까 밑에서 봤던 샬롯 페리앙의 가구의 본질적인 기능, 뭔가를 놓을 수 있는 선반과 수납의 기능을 딱 하는데 배치를 어떻게 어긋나게 했느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그 비례미. 이거는 약간 무슨 초현실주의 르네 마그리트 그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스콧 칸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김 PD님, 내가 또 나 자기한테 또 퀴즈를 내야지. 여기 또 우리가 아는 작가가 하나 있어. 윌렘 들쿠닝. 베니스 비엔날레 때 갔을 때 막 내가 1,000억 원어치를 내가 보고 왔다고 막 자랑을 했던 윌렘 들쿠닝의 작품이 여기 있고, 김진영 이 컬렉터가 원래 컬렉션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본인도 게임 회사를 경영하긴 하지만 그래도 월급쟁이니까 처음에는 판화나 좀 작은 작품들로 수집을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2008년 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뉴욕발 세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사들이 망하다 보니까 부자이었던 혹은 그림을 수집했던 사람이 그냥 급전이 필요해서 그림을 내놓는 일들이 생겼던 거야. 그때 샀던 작품이 바로 이 윌렘 드쿠닝 작품. 윌렘 드쿠닝 되게 비싸서 쉽게 살 수 없는 작품인데 그때 갑자기 이제 급매물로 나오는 바람에 구입하면서 한국 작가뿐만이 아니라 외국 작가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게 됐대. 이거 보면 드쿠닝이라고 적혀있잖아. 그리고 이거 봐. 손가락. 뭔가 섹시한 손가락. 선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 같지만 약간 뭔가 관능미도 느껴지고. 그리고 저 스콧 칸의 작품도 이 컬렉터가 소장하게 되면서 좀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 있고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서 생활 속 가장 가까운 곳 침대 머리맡에 뒀다고.
어떤 컬렉터 분들은 침대 머리맡에는 그림 두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가장 특별한 작품을 또 침대 머리맡에 두기도 하시더라. 되게 꿈에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좋은 꿈이 펼쳐질 것만 같잖아. 그리고 여기는 마이클 주, 한국계 작가인 마이클 주 작가. 여기 이거 신문지 위에 까만색 볼펜으로 빽빽하게 채워서 그린 최병소 작가의 작품인데 우리 지난번에 만났던 성능경 선생님과 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작가들. 성능경 선생님 그때 신문을 오리셨지. 최병소 작가님은 신문을 지우셨지. 그래서 볼펜으로 막 하다 보면은 찢어지기도 하고 그게 오히려 이렇게 막 타버린 재같이 생긴 이 신문의 모양이 그 시대상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는. 운동 장비가 이렇게 예쁠 일이야? 컬렉션을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가구나 작품하고도 다 어울림을 고려해서 특별히 장만하셨다고. 운동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거 자기 관리 해야지. 여기는 리크리 트라바니자의 작품인데 내가 이 시리즈를 다른 전시에서도 여러 번 봤었는데 이 구절은 처음 봅니다. 이 작가는 이런 거울 같은 금속 표면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이 작품 앞에 서서 거울을 보면서 이 구절들을 마음에 새기게끔 해주는 그런 작품이라서 좋은데 근데 김진영 선생님은 이거를 세트로 3개를 딱 하셨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서재 가기 전에 여기 봐봐. 이거 자기 뭘 보고 오했어? 약간 이거 뭐지? 이거 너무 약간 뭐지 싶은 그런 걸 우리가 보통 개념미술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의 드로잉이 여기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설치 작품이나 조각 같은 걸 놓았을 때는 조각은 좀 육중하고 두툼하고 입체감 이런 거잖아. 정말 가느다란 선 하나를 물론 하나가 아니고 4개지만 가느다란 선으로 공간을 압도하는 프레드 샌드백이라는 작가의 이 작품에 대한 드로잉과 설치된 모습. 여기 지금 이거 하나 생기면서 여기 되게 아우라가 형성되지 않아? 요 두 작품도 금융위기 때 급하게 매물로 나온 작품이어서 이 컬렉터가 되게 아끼는 윌렘 드 쿠닝이랑 그다음에 요 작품 많이 아끼는 작품이라고 해. 잘 사셨네요, 되게. 가격을 좋게 사신 것 같아. 이건 나점수 작가는 한국 작가인데 이렇게 좀 버려진 것 같은 거친 나무 도막, 나무 덩어리, 금속 이런 걸로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 작품도 이 좁은 공간에서 너무 잘 어울리고 매튜 바니는 지금 우리 이 동시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에 하나인데 영상작품 같은 거 되게 막 충격적이고 센세이셔널한 작품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전통적인 회화의 양식을 쓴 것 같으면서도 앞에 있는 프레임은 또 작가가 현대적 재료로 만든 뭔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손기술과 기계 그런 것들이 막 공존하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거 봐봐. 예쁘잖아. 너무 예쁘고 서정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나는 여기 너무 우와. 저런 색깔을 와인색이라고 하겠지? 벌건디. 벌건디? 벌건디색인데 이거 봐라. 약간 대나무를 닮은 듯한 이런 프레임을 가진 의자와 책상까지 다 이거 맞췄다. 너무 멋있어. 가죽, 조명도. 김진영 컬렉터가 본격적으로 작품 수집을 시작하게 된 게 여기 이 권영호 선생님이었대. 권영호 작가는 한지를 재료로 하는 작가인데 한지를 팽팽하게 당겨놓은 다음에 칼로 콱 찢어. 찢으면 이런 공간감이 생기지. 그럼 여기를 물감을, 먹이나 물감을 여기다가 싹 스미게 하면은 한지에 싹 스며드는 순간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사람의 의도가 개입되긴 했지만 또 사람 맘대로 만들어지진 않는 이 오묘한 풍경을 만들어내는데 약간 푸른 회색? 블루 그레이? 근데 그 블루 그레이랑 이 볼건디가 너무 잘 어울린다. 권영우 작품을 김진영 컬렉터가 젊을 때 20대 후반인가 80년대쯤에 처음 보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품 수집에 관심을 가지게 됐대. 그래서 이걸 아니나 다를까 제일 큰 자리에다 딱 두셨네. 풍경까지 너무 예쁜데 여기 지금
여기가 어딘지 들켜버렸네. 여기 한남동이고 저쪽에 리움이 있는데 이 그림이 로랑 그라소라는 프랑스 작가 작품인데 이 작가가 과거 고전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작품을 만드는 작가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작가가 연구했던 약간 15세기 풍의 그림이고 뭔가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은 태양이 여기 있죠. 근데 저 리움을 보면은 Memories of the Future, 미래에 대한 기억, 미래의 기억. 사실 미래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는 좀 충돌되는 표현인데 이 그림과 미래에 대한 기억 너무 잘 어울려. 둘 다 로랑 그라스 작품. 아 저것도? 저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페인팅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되게 미래지향적인 저런 설치 작품도 한답니다. 이것도 예쁘지? 네. 이 방이 전반적으로 색감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회색과 벌건디의 조화도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화인데 벌건디와 초록색의 조화도 묘하게 사실 보색인데 너무 세련되게 맞아떨어지는데 또 이 벌건디와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초록색과 조화를 이루는 이게 유리벽돌인 건데 앤 베로니카 얀센이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빛이 잘 드는 방에서 이렇게 빛을 한껏 머금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작가는 LP판이나 테이프 같은 음악을 전달하는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게 선 그어져 있는 게 카세트 테이프에 테이프 필름을 다 빼서 이렇게 붙인 거야. 여기 아까 우리 저쪽에서 봤던 최병소 작가님 작품들 여기 시리즈별로 이렇게 다 있는데 요거를 시리즈별로 모으셨네. 나중에 오른다 이거. 물론 지금도 조금 올라있긴 하지만 나중에. 왜냐면 한국의 그러니까 단색화 작가들 바로 다음 세대인 중요한 아방가르드 작가들이어가지고 중요하지. 우와. 우와. 조엘 사피로는 뉴욕 모마에 갔을 때 사피로 작품 저거 큰 조각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봤었는데 저 작은 거는 저렇게 집안에 놓기 좋다. 사피로의 이런 직선, 저 사람은 강목 같은 직선들로 이렇게 사람의 형상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가였는데 그런 같이 놓인 이 작품은 이승조 작가의 핵 시리즈인데 이거는 잘 보면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작가님한테 뭘 그리셨나요?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셔. 근데 이게 붓의 가운데에 진하게 물감을 묻히고 갈수록 점점 색깔이 옅어지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이 그라데이션이 착시를 만들어서 쇠파이프가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것 같은 그런 착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기하학적인 두 조각과 페인팅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 이건 설치 작품이지만 이 설치 작품 하나로 매달린 산수 풍경을 만든 것 같다고 할 수 있지. 폭포인가? 이것은 다리인가? 이것은 산인가? 어머. 아니 세상에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네, 오신다 그래서. 김진영 선생님도 만나고 싶었는데 김진영 선생님은 어떻게 됐나요? 선생님이 오늘 여기는 계시지는 않고요. 네. 사실은 이 김진영의 컬렉션은 김진영 컬렉션을 기반으로 저희가 기획을 한 기획자거든요. 이 두 분이 이번 네. 전시의 큐레이터 두 분이십니다. 기획자이신 최민진 선생님, 이혜인 선생님. 이혜인. 네. 그러니까 미미님들 속으셨지. 김진영 선생님. 김진영 선생님은 사실은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네. 근데 가상의 인물이기는 한데 너무 리얼리티가 생생해서 진짜인 줄 알았지. 사실은 다양한 컬렉터와 컬렉션들을 좀 많이 접하면서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을 항상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가상의 인물을 설정을 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컬렉션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가 꾸몄고요. 권영우 작가의 작품을 보고 원래 자기가 생각하는 미술은 붓으로 이렇게 물감을 해서 캔버스 위에 뭔가를 그리는 게 미술이라고 여겼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재료의 물성이나 기법도 그냥 흡수하는 어떤 기법들 이런 것들로 미술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설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아는 오빠 같은데 네. 난 분명히 내가 아는 오빠네 집 같고 얘기도 분명히 내가 아는 오빠 같아가지고 한 듣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 하이백 체어이기도 해요. 저거는 영국 작가 맥킨토시의 작업인데 1800년대 후반에 글래스고에 있는 티룸을 위해서 제작이 된 가구거든요. 티룸에서는 뭔가 좀 정적이고 사교도 할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맥킨토시한테 이제 커미션 워크로 제안을 했던 작품이고, 여긴 카스텐 홀러. 일에 대한 영감이 이분의 주제잖아요. 이분이 온라인 게임 회사를 창업해서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현실 세계가 아닌 어떤 가상의 세계잖아요. 약간 초현실적인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현실적인 버섯들이 보면 항상 저희 만화 영화에도 되게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스머프의 집. 그쵸, 스머프 뭐 그런 만화 영화에 들었는데 현실적이면서도 늘 막 거대한 크기로 등장하면서 그게 굉장히 초현실적인 느낌을 줘서 저희가 설정된 김진영 씨가 자기의 그런 일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면서 카스텐 홀러의 작품을 소장하게 되었어요. 카스텐 홀러 식물학 박사님? 네, 원래는 농업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도였어요. 그 유리 캐비넷도 작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다른 종류의 버섯들을 접합을 해서 마치 이 안이 실험실인 것처럼 연출을 하신 작업. 이런 버섯 독버섯일 텐데. 맞아요. 환각작용을 일어나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는 시각적인 아름다움 자체에만 주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름다움에 취해도 좋아요. 그쵸. 그런 게 또 예술이기도 하고요. 네. 로즈마리 트로켈은 미술관에서만 봤던 작가를 이렇게 집에도 놓을 수가 있네요. 너무 근사해요.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에 갑자기 굉장히 파워풀한 돌덩어리가 하나 벽에 툭 심지어 붙어있는 한가운데에. 느낌이, 예, 그게 훨씬 더 이 컬렉션을 좀 풍성하게 만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작가 자체가 여성 작가이고 항상 도자기 하면은 여성들이 뭔가 공예적으로 만드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하고 또 도예가 굉장히 완벽성을 추구하잖아요. 좌우대칭도 완벽하고 표면은 아주 매끄럽고 결점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실패하면 깨버리고. 맞아요. 근데 이 작가는 오히려 그거를 전복시켜서 도자기를 오히려 굉장히 러프하고 남성적인 어떤 파워풀 그리고 약간 파괴적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로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자연에서 그냥 온 것 같은 그거를 연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틴 보이스도 모빌인데 거실 한가운데 탁 설치한 게 여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오브제를 건 이유는 오히려 저게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 간의 새로운 대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서로를 볼 때 오히려 더 집중력이 생겨서 이 안에 이거를 설치하겠다는 의도를 저희 가졌고요. 피디님 여기 앉아서 보니까 삶이 달리 느껴져. 네. 그리고 너무 좋아요. 앉아보세요. 정말 다 앉아보셔야 돼요. 이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가 굉장히 신경 써서 보게 돼요, 상대방을. 네, 신경 써서 보게 되고 상대방이 되게 근사해 보이기도 하고 김PD 근사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정말 이번 전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작품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작품을 이렇게 한번 설치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컬렉션을 이렇게 발전시켜 보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작품을 소장하고 나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컬렉션의 시작이거든요. 그걸 즐길 준비가 된 정도이고 진짜 컬렉션을 하게 되면 자기 삶의 공간에서 어떻게 작품을 놓고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매일매일 마주할지를 그걸 고민하는 게 사실 컬렉터들한테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작은 작품 그리고 많이 비싸지 않은 작품이어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담을 수 있나 내 마음이 거기다 가치를 담으면 내 삶도 예술이 됩니다.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김진영 씨를 연극 배우 중에 한 분을 섭외를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오셔서 직접 김진영 컬렉터가 되어서 전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자기 집인 것처럼 자기의 소장품인 것처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